본다 그래. 곽재식의 과학수다. 곽재식의 과학수다. 예, 공학 박사이시자 화학자이시자 SF 소설가이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예. 자, 우리가 또 이제 세균 세균의 이제 달인이시기 때문에 책도 내셨고, 자, 이 정리를 항상 하고 가야 됩니다. 반복을 해야 또 저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요게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책은 작은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큰 게 세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게 곰팡이균. 그렇죠. 예,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곰팡이균,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크기가 다른데 곰팡이균은 크기 때문에 요거를 죽이기 위해서는 무좀이 생겼다. 요거는 우리가 진균제, 항진균제. 예, 하여튼 항자 들어가면 또 헷갈리기 때문에 진균제 요거를 발라야만 없어진다. 항생제로 바르면 소용없다. 그렇죠. 요거 맞고. 그다음에 세균에 감염이 됐다. 요거는 우리가 항생제를 써서 퇴치시키면 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바이러스. 요거를 죽여야 되는데 요 바이러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자, 곰팡이균, 세균, 바이러스. 세균을 흔히 박테리아라고도 그렇죠. 한다. 맞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네. 착한 학생입니다, 제가. 예. 자, 그런데 세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균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지구상에 세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부터 한번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네, 큰일 납니다. 왜요? 없어지면 좋은 일단 거 아니에요? 지구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원소라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 1, 2분도 견디기가 괴로워지는 것으로 산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지구의 대기에 한 20% 좀 못 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산소가 있는데 예. 이 산소를 애초에 지구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생명체들이 바로 세균입니다. 그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는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어요. 그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지상에 태어나가지고 예. 그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아니, 광합성은 식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세균도 식물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남조 세균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양이 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구나. 그런 세균들이 지상에서 싹 없어진다 그러면 산소가 점점 바닥나는 그런 무서운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 이외에도 생물이 살아나가는데 예. 세균이 공헌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균들이 다 사라진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렇구나. 세균을 미워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세균. 우리가 아까 지금 곰팡이균,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했는데 세균하고 비슷한 말이 박테리아.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다고 해도 돼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죠. 박테리아와 세균은 같은 건데 미생물은 뭐예요? 미생물이란 말은 한국 미생물학회에서 펴낸 미생물학 백과를 보면 네. 미생물이란 말은 생물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말이라기보다는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생물을 통칭하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곰팡이 종류, 효모 종류 이런 것 중에 눈에 안 보이는 예. 정도로 작은 것도 미생물이라고 볼 수 있고 세균들도 당연히 미생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세균이 광대한 미생물 중에 일부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물로서의 특징을 좀 미달하고 있다. 그렇죠. 혼자 못 사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좀 중간 단계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미생물학이라고 하면 예. 바이러스에 관한 내용도 포괄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미생물의 범주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알겠네. 미생물이 바로 이 곰팡이균, 세균,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말하자면 다 아우르는 통칭하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때 좀 개성적인 미생물이라고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뭐 보면 재밌다라고 하는 것 중에 집신벌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집신벌레, 아밀레라, 아메바. 우리가 미생물 하면 딱 떠오르는 아메바. 이런 것들은 세균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맨눈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나와 보지만 그러니까 미생물에는 속하지만 세균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 구조가 우리가 세균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생물, 동식물 혹은 곰팡이 이런 쪽과 더욱더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메바나 뭐 집신벌레 이런 거는 세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유글레란가 뭐 그것도 예. 이 주입식 교육의 산물이라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하여튼간에 아까 이제 광합성을 하는 세균도 있어서 정말 지구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생물 시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균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뭐 동식물들의 사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분해하는 것도 세균이다. 근데 만약에 세균이 없다면 시체들로 넘쳐날 것이다. 이거 맞습니까? 그럴 수 있죠. 어마어마하구나. 어떻게 찾아와요, 근데 세균이? 그게 참 신기한 건데. 옛날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던 전설 중에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와 권력을 소유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그러니까 부족할 거 없이 평생 즐겁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년이 다가오니까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온갖 방법을 요구하다가 마치 뭐 불로초를 찾아다니듯이 연구를 하다가 진시황이랑 비슷하네. 죽음의 신령이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울타리나 쇠창살 같은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깊은 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숨고 그 앞에 문을 그 쇠창살로 막은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 지낸 거죠. 저승사자가 못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어느 날이 되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쇠약해진 어느 날이 되니까 갑자기 서양에서는 죽음의 신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죽음의 신이 자기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절대 죽음의 신령이 통과할 수 없는 울타리로 입구를 막아놨는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 죽음의 신령이 대답하기로 나는 그 문을 통과해서 온 게 아니라 네가 여기로 들어올 줄 알고 수십만 년 전부터 이 굴 안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온 전설이 있거든요. 세균도 정말로 신기하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슨 뭐 초원 허벌판 같은 데서 동물이 쓰러져도 그 동물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균의 공격에 의해서. 세균이 어디서 오느냐. 일단 세균이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원래 거기 있었어. 대부분의 동식물의 피부 위에 몸속에 세균들이 널리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균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흙바닥이라고 하는 흙 속에도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심지어 먼지나 뭐 공기 중에 뭐 세균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입자들 이런 데도 세균이 붙어서 뭐 공기 중에도 세균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없는 곳은 인위적으로 세균을 제거한 그런 장소 외에는 정말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 지구가 생명이 굉장히 풍부한 행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지구에는 어디든 세균이 있는 행성이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구나. 세균이 그러면 우리 몸에 항상 붙어서 다닌다. 뭐 몸 안팎 할 것 없이. 안팎할 것 없이. 어느 종류, 어느 정도의 세균들이 있어요? 혹시 양으로 따진다면 요즘에 주로 나오는 논문이나 뭐 보도 이런 걸 보면 평균적인 사람 한 명당 한 10조 단위로 세려야 될 정도의 세균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엔 그거보다 사람한테 세균이 얼마나 많이 붙어서 살까 연구를 하던 초기에는 생각보다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서 한 10조 단위로 세야 될 정도. 10조 개의 세균이 있다. 10조보다는 뭐 많을 거야. 아마 한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뭐 30조에서 40조 사이다. 좀 들어오면 좀 더 많은 겁니까? 그런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런 거고. 뭐 또 더럽고 깨끗하다고의 문제만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샤워를 매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그 피부 겉면에는 아무래도 그러면 자주 씻는 사람이 세균이 좀 적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몸 안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장이 튼튼해서 유산균이 많이 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세균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또 깨끗함과 더러움의 그런 문제는 아닌데 이게 어느 정도냐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비교 대상이 뭐냐면 우리 사람 몸이 작은 세포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서 있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동물, 식물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 몸의 세포 숫자 자체가 한 30조 개에서 40조 개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면 그 사람 몸의 세포 숫자만큼 정도에 되는 세균들 떼거리도 같이 붙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에 지구에 이런 생명체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는 그런 외계인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걸어오는 모습을 딱 본다 그러면 사람을 이루고 있는 세포 30조 개하고 사람에 붙어 사는 세균 30조 개가 같이 붙어 있는 어떤 집합체 같은 것이 온다라고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친숙해서 예. 사람이 걸어다니면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겠죠. 세균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예.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마치 어떤 큰 나무 같은 곳에 온갖 뭐 새와 뭐 나비와 그렇겠다. 매미와 이런 것이 붙어서 살고 있는 것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세균과 함께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요거를 미생물에 포함을 시켰지만 외계인이 특별한 눈을 가졌다든지 뭐 외계인은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의 세포뿐만 아니라 거기에 붙어 있는 세균들의 어떤 거대한 진짜 나무 같은 게 막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세균의 그 아까 이제 종 뭐 대장균도 하나의 세균이라고 하셨고 뭐 굉장히 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처음에 인간은 하게 됐습니까? 현미경으로 세균을 처음 관찰하면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모양을 기준으로 많이 구분을 했겠죠. 네. 근데 사실 세균 모양이 되게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동그라면 이제 동그랗다고 해서 공이라는 뜻의 구자를 써서 구균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거구나. 식중독 할 때 많이 나오는 포도상 포도상 구균 이런 거는 동그란 모양이 모양이다. 포도 모양으로 송이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 마리의 세균이 붙어서 다니는 형태로 흔히 관찰되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닮은 동그란 포도상 상이 모양. 그렇죠. 그래서 구가 동그라미. 포도 모양을 닮은 동그란 균이다. 뭐 이래서 포도상 구균 뭐 이런 말을 쓰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뭐 흔히 이제 유산균이라고 부르는 것 이런 거는 유산균은 사실 뭐 한 종의 세균을 일컫는 말은 아닙니다. 유산은 이제 화학에선 젖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젖산이라는 시큼한 맛이 나는 물질을 뿜어내는 경향이 있는 아주 많은 종류의 세균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세균들을 통칭하는 말인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좀 길쭉하게 생긴 세균은 이제 소시지 모양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그렇게 길쭉하게 생긴 세균은 우리 옛날에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죽간이라고 해가지고 나무 토막을 엮어서 거기다 글을 썼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간자를 써서 길쭉하게 생긴 세균은 간균이라는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의 많은 종류 중에 젖산 간균 뭐 이런 것들도 들어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구르트 거기에 들어있다. 아하. 이게 친숙한 세균, 아까 포도상구균, 대장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몸의 대장균 같은 경우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좋은 거와 나쁜 거를 구분하는 뭐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은 명확하게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좀 인위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사람 몸에 도움이 되는 면이 좀 많다라고들 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비타민 K 종류 중에는 대장균이 있어야지 활발하게 몸에서 잘 생산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그런데 같은 대장균이라도 5157이라고 하는 특정한 종류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식중독을 크게 일으키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문제도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같은 개라도 어떤 개는 굉장히 귀엽고 친숙하지만 똑같은 개라도 어떤 개는 굉장히 사납고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늑대라고 부르는 생물도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개하고 크게 다른 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세균이라고 해도 위험할 때가 있고 사람 몸에 꼭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세균이 무조건 이 세균은 좋은 세균, 이 세균은 나쁜 세균이라고 하는 것에는 약간은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뭐 요즘에는 뭐 사람 몸의 장 속에서 사는 그런 세균들이 여러 가지로 소화를 도와준다. 혹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여러 가지 신체의 어떤 몸의 컨디션이라든가 심지어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니와 오늘은 과학수다 시간이니까 약간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나를 하자면 사람 몸에 이제 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땀을 먹고 사는 세균들이 피부에 아주 많이 살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깨끗하게 씻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보통 땀에서 나는 냄새는 냄새가 뭐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그런 냄새인데 그 세균들이 땀을 먹고 세균들이 소화를 마친 다음에 뿜어내는 그런 냄새들은 어떤 세균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굉장히 독특하고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냄새가 특이하고 굉장히 코를 자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사람 몸에서 나는 땀은 원래는 비슷한 냄새인데 어떤 세균이 몸에 사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 냄새가 나는 뭐 항상 좋다라든가 예. 혹은 뭐 그 사람은 채취가 굉장히 뭐 그렇죠. 기억에 남았다라든가 이런 뭐, 경우가 예, 많잖아요. 예. 혹은 반대로 이제 냄새 때문에 사람이 막 고약하다. 싫어지는 맞아요. 첫인상을 있죠.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예. 그런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균과 그 사람 피부에 사는 세균과 굉장히 관련이 있을 그럼 혹시 가능성이 높다라는 발냄새 거죠.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발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으로 좀 악명 높은 곳이라 가지고 네. 1cm에 사는 세균 숫자가 많게는 한 1000만 마리, 1제곱센티미터 면적에 사는 세균 숫자가 많게는 1000만 마리에 이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발가락 5개 있잖아요. 발가락 1개가 한 1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된다 그러면 좀 안 씻은 냄새 많이 나는 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는 세균만 한 5천만 마리. 그러니까 세균 입장에서는 사람 발 한쪽이 대한민국 인구 정도 되는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한데 예. 또 이제 채취가 굉장히 좀 좋아서 혹은 나도 모르게 뭐 사람을 이끌리게 하는 매력에 빠지게 하는 채취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세균의 활동과 세균의 조종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매혹되게 하는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세균의 농간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상상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채취에서는 뭔가 다른 나라 사람들 그 뭐 인도 사람은 약간 쿼리 냄새가 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마늘 냄새가 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것도 세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냄새도 어떤 것을 먹느냐 혹은 사람이 어떤 체질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는 면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세균이 말하자면 한번 발효시킴으로 인해서 냄새가 더욱더 독특하고 다양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세균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자주 씻으면 세균이 떨어져 나가는 건 맞죠. 이게 세균은 비누로 씻으면 다 없어집니까, 참? 비누로 많이 제거할 수 있죠. 네. 많이 제거할 수 있고 또 세균의 그런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몸 바깥도 그렇고 몸 안쪽도 그렇지만 이 세균들이 특히 몸에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세균들이 사람과 이렇게 많은 숫자로 항상 공존을 하면서 말하자면 사람 몸에 일종의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크게 몸에 악영향을 안 끼치는 세균들이 같이 사람과 살면서 항상 이렇게 적수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사람의 몸에 병을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세균이 뭐 별 쓸모 없어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워낙 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이런 시기니까 손 깨끗이 씻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해주시는지 제가 아주 수다에 푹 빠졌었습니다. 자, 곽재식의 과학수다 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학 박사 곽재식 박사와도 또 말씀을 즐겁게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